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하는 척튜브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근무하는 신재원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깨나 팔, 손이 아프거나 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병이 생긴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팔이 아닌 목에 문제가 생겨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교수님은 현재 단국대학교 정형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경추학회 CSRS-AP의 정회원 및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추연구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병원 정형외과 이재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몸에 충격을 받거나 무리해서 일을 한 후에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나 팔, 손의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팔다리, 즉 사지를 상하로 나눌 때 어깨, 팔, 손을 묶어서 윗상자를 써서 상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편의상 상지를 그냥 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이 아프면 팔 자체의 근육이나 뼈의 병에 의한 것이거나 팔의 신경의 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목의 척추인 경추의 병 때문에 팔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팔의 병에 의한 경우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팔에 통증이 생기면 예상되는 상황은 셋 중 하나입니다. 목에 병이 있거나 팔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목과 팔에 둘 다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목의 문제로 인해서도 팔의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추, 즉 목뼈와 목뼈 사이에는 좌우 한 쌍씩 경추신경근이라고 하는 척추신경근이 존재합니다. 신경근, 즉 신경뿌리란 말이지요. 왜 뿌리인고 하니 이 신경근들이 모여서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팔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상완신경청에서 팔의 개별적인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각 경추신경근은 거기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팔의 피부 감각과 팔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각각의 경추신경근에 해당하는 피부 분절, 근육 분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해 경추신경근에 병이 생기면 신경근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신경근 영역에 팔 영역에 이상이 생겨 팔이 뻐근하거나 저림 등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신경근의 병이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감소해서 팔의 피부가 먹먹하게 느껴진다든지 해당 신경근이 담당하는 팔의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경근에 병이 생긴 것을 신경근증 또는 신경뿌리병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추신경근 외에도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추의 추간판 또는 후관절 중 상위 분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추간판 및 후관절에 존재하는 통증신경을 자극하여 주로 뒷목의 통증에 발생하지만 하위 분절의 추간판이나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뒷목의 통증 외에도 어깨나 위팔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경추신경근의 병으로 인해 팔의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로도 어깨나 위팔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목의 문제로 인해서 팔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팔의 통증이 원인이 팔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 확실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통증의 원인이 목인지 아니면 팔인지를 일반인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목의 신경근의 이상에 의해 팔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목의 각 신경근이 담당하는 그림과 같이 나누어진 띠 모양의 피부 분절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제6경추신경근의 문제라면 윗팔의 바깥쪽, 아래팔의 바깥쪽에 이어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피부 분절을 따라 통증이 있다면 경추신경근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질환, 팔꿈치 관절의 상과염,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힘줄염의 경우에는 분절 패턴의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병이 생긴 관절 부근에 통증이 국한되고 병이 생긴 힘줄이 부착되는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깨의 삼각근 부분은 제5경추신경근이 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 견관절의 회전근개 질환과 아픈 부위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관절 질환은 활동에 의해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의해 통증이 심해지는 데 비해 경추 질환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 이유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 관절 내에서 회전근의 충돌을 일으켜서 어깨 통증이 심해지게 하는데 비해서 팔의 무게에 의한 경추신경근의 긴장은 줄여줘서 경추신경근으로 인한 통증은 오히려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라도 병에 따라서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깨 질환, 나아지면 경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의 남자분은 웃고 계신 것으로 볼 때 어깨 통증이 나아진 것으로 보여 경추 질환이 의심됩니다. 경추신경근증, 즉 목의 병이 있는 환자는 잘 때도 팔을 덜 아프게 하려고 신경근의 긴장을 줄이고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뻗고 만세하는 자세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저절로 편한 자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교수님. 저도 가장 먼저 구별하는 방법으로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나아지는지 아니면 팔을 올리기가 힘들고 통증이 발생하는지가 가지고 어깨 주변의 통증이 목에서 오는지 아니면 어깨 관절에서 오는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쉽고 또 정확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근증이 심한 분들은 아예 외래 진료실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팔을 올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경추신경근증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신체 검사법 중에 하나가 스퍼링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실제 진료에서도 자주 쓰이는 아주 중요한 검사법인데요. 목을 뒤로 젖히고 아픈 팔 쪽으로 돌리면 팔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이 자세가 목뼈, 즉 경추 사이에 존재하는 신경근이 나오는 신경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신경근 압박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법은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오면 경추신경근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음성, 즉 목을 뒤로 젖히고 아픈 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추신경근증이 아니다, 목에 병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팔에 생기는 병 각각을 확인하는 데는 더 세부적인 신체 검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전문 진료 분야이기 때문에 꼭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팔이 아플 때 목의 병인지 아니면 팔의 병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신체 검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어보면 정확한 원인을 신체 검사만으로는 모두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체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병인지 예상을 하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사람 몸이란 건 한 공장에서 같은 틀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몸의 해부학적 구조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같은 병일지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증상의 경중이 다르고 증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만으로는 어떤 병인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진단에 자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목 문제인지 팔 문제인지 감별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대한척추외과 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비특이적인 경우가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에 병이 하나만 생기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서 여러 군데 병이 생긴 경우나 최근에 몸을 혹사해서 몸이 여러 군데 아픈 경우에도 신체 검사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의심되는 질환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재민 교수님 말씀대로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하고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한 이후에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 정밀 검사로는 MR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요. 목의 병이 의심되면 경추 MRI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근의 압박이 있는지 그리고 관절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팔의 병이 의심될 때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힘줄 손상이나 신경의 압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팔의 신경변증이 의심될 때는 신경전도 검사라는 검사가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팔에 통증이 생겼을 때 어디에 생긴 병인지 감별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형외과는 척추와 사지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분야이기 때문이고요. 팔, 다리의 통증이 원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교통정리 역할을 척추 분야 전문의가 주로 하는 편입니다. 진찰을 해서
척추 질환이 아닌 사지의 질환이 의심되면 해당 세부분과 담당 전문의에게 협진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신재원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실 테고요. 저도 제가 근무하는 당국대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를 방문하시게 되면 환자가 직접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해결이 됩니다. 네, 오늘은 당국대학교 이재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척추외과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